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교의 상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례는 망자가 돌아가신 직후에 이루어지는 초상과 그 이후 망자의 위패나 사진을 상방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는 상기, 마지막으로 상례를 마친다는 의미에서 상방에 마지막 의례를 올리고 상방을 뜯어 태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탈상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초상 중에서 사망 직후 시신을 처리해 집안에 모신 뒤에 외부에서 온 문상객을 맞는 빈소를 마련하는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집안에 모셔두었던 망자의 시신을 운반해 매장하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묘지로 망자를 모실 날이 잡히면 아침 일찍 망자의 관을 상여로 옮기게 됩니다. 방에서 관이 나와 묘지로 갈 때와 매장을 할 때도 지역마다 다양한 관습이 자리합니다. 여기서는 장례의 일반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망자와 정든 집을 떠나 묘지로 향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에 모셔두었던 망자의 관을 집 밖으로 꺼내기 전에 사방으로 옮겨가며 관을 위아래로 들고 내리는 식으로 집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관을 방 밖으로 들고 나갈 때 방문 앞에 바가지를 두고 관으로 바가지를 부수거나 운상하는 사람이 바가지를 발로 밟아 부수고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액기를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옮겨 묘지까지 운반할 때 사용할 상여를 만듭니다. 상여를 조립하고 나면 마을의 광장이나 큰 거리에 멈춰서 발인제 혹은 견전제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망자가 작별하는 순간이 됩니다. 보통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망자가 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밖에 나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끝으로 망자는 자기가 묻힐 선산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진도의 사례를 보면 장지로 향하는 상여의 행렬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여 행렬은 한 번 갔던 길을 다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기 마련이고 죽어서 가는 길은 단 한 번 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상여는 절대 갔던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마을에서 하천다리를 건널 수 있다면 가능하면 다리를 건너서 마을 밖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건너간다고 말합니다. 하천을 건너가는 것은 이승과 갈라지는 곳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상여 행렬은 절대 마을의 중심도로를 가로질러 마을 건너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상여 행렬은 항상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지 않고 마을 외곽으로 나가 멀리 돌아갑니다. 죽음이 마을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화장의 일반화라는 변화가 두드러집니다만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는 매장이 선호되는 장법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려시대 불교를 대신해 조선시대 유교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여가 출발하기에 앞서 사람들이 먼저 매장지에 가서 매장할 준비를 합니다. 매장할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산을 다스리는 산신께 간단하게 음식을 올리고 이곳에 사람이 묻히게 되어 땅을 건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올리게 됩니다. 산신제를 지낸 뒤에 관을 넣을 땅을 파는데 보통 2m 정도의 깊이로 파지만 그 깊이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장 준비를 하고 있으면 상여 행렬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상여는 해체하고 관을 내리게 됩니다. 매장 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관을 평평한 곳에 두고 그 앞에 상을 차려서 망자에게 인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역마다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이 있어 그를 지관이라고 하는데 지관이 사전에 정해준 시간이 되면 관을 무덤 안에 넣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관에 시신을 넣어 매장하는 입관형과 관에서 시신을 빼서 시신만 매장하는 탈관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관을 넣거나 시신만 넣고 나면 그 위를 그 사람의 집안과 이름을 표시한 명정으로 덮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무덤을 파묘할 때 그곳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주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명정 위를 나무판이나 돌로 된 판으로 덮는데 이를 횡목이라고 합니다. 이때 망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자손들은 망자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관을 내려주고 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횡목을 완전히 덮기 전에 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마치게 되면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들게 됩니다. 봉분이 완성되면 그곳에서 상을 차려서 완성된 무덤 앞에서 성분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집에서 준비해간 신주에 망자의 성명을 적어서 망자의 혼을 영여에 담아서 집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집에 모셔온 망자의 신주는 별도의 장소에 모시게 되는데 이를 상청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상방이나 영궤로 불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집에 사당이 있는 경우에는 위패를 사당에 모시게 됩니다만 사당이 없는 경우에는 위패를 모실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상청을 만드는 장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진도에서 상방은 작은 방인 모방에 만들고 그곳에 망자의 위패나 사진을 두게 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망자가 신던 신발을 이곳에 함께 올려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망자가 입던 옷이나 갓, 담뱃대 등을 함께 올려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망자를 떠올릴 수 있는 물건을 그곳에 함께 올려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상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의 과정인 상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상 이후의 망자는 상방에 기거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곳에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차려 올리게 되는데 이를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먹는 음식의 일부를 덜어서 망자에게 올리는 겁니다. 마치 그 집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의례와 함께 상례에 정해진 의례 절차 역시 함께 진행됩니다. 매장한 이후 망자의 시신을 모신 무덤에 별탈이 없는지 살펴보는 사무제, 망자가 돌아가신 지 3달째가 되면 곡을 그친다고 하여 졸곡, 망자가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면 지내는 소상, 만 2년째 지내는 대상, 대상 이후 3개월 후에 지내는 담제, 그 다음 달에 지내는 길제로 구성됩니다. 물론 이는 예서에 규정된 절차이고 집에 사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키기도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의 사례를 보면 20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의례에서는 담제와 길제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소상이나 대상과 같은 의례를 탈상 의례로 대치해서 올렸습니다. 즉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년상이나 삼년상을 규정했던 예서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자손의 판단에 따라서 기년상과 삼년상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년상이라면 1년째 되는 날, 삼년상이라면 만 2년째 되는 날 하루 전날 밤에 탈상 의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탈상 의례를 올리고 나면 상청을 떼내어 불태우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가면 첫 기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처럼 예서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로 지역에서 정착된 내용 사이에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의 사례에서 3년상은 보통 효자들이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효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기년상에 만족하였습니다. 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효자담에는 효성을 표현하는 데 3년상을 지냈음을 강조하거나 망자의 묘소 앞에 염악이라 불리는 작은 집을 짓고 상복을 입은 채로 묘소를 지키면서 3년상을 치렀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의례를 지켰다기보다는 3년상이 오히려 예외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례는 길게는 2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초상은 20세기에는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에서 9일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유월장이라고 하여 망자가 죽은 뒤 한 달을 넘게 집에 모신 뒤에 시신을 상여로 매장지까지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의례적 과정을 거쳐 시신을 매장한 뒤에도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며 망자를 기렸습니다. 심지어 묘소 앞에 움막을 짓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3년상을 치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 지나야 비로소 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망자가 조상신으로 전환되어 제사를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례에서 제례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례에 대해서는 4주와 5주차에 걸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상적인 모델이었을 뿐 실제로는 조선시대 때라도 농사를 짓고 생계가 중요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상을 길게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례적 과정은 식민지기 이후 점차 단축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적 변화를 살펴볼 차례입니다.